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고조선의 구성민족이 예맥족, 비록 그들이 벌레치자를 쓸지언정 맥족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예맥족은 같은 말이다. 그리고 또 이들은 고조선을 중국 동북에 있는 사만의 무리라고 표현을 했다. 그리고 삼국지휘소 동의전에는 남쪽에 외를 적경한, 남쪽은 외와 적경한 사만의 무리를 표현했으니 그것은 바로 진국이다. 그래서 고조선과 진국은 같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똑같이 세 개의 나라가, 즉 여러 소국이 하나로 뭉치고 그 뭉친 나라 세 개가 연합한 연합국이다. 그래서 고조선은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 연합한 연합국이고, 진국은 마한, 변한, 진한이 연합한 연합국이다. 그래서 맹주는 고조선은 대당군인 조선왕, 즉 진조선의 당군이고, 진국의 맹주는 마한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번조선, 또 신조선, 막조선, 이 진조선이죠.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 이 세 개가 하나의 고조선을 이뤘는데 막조선은 압록강이 납니다. 이것은 신채호 선생님 설로 여러 고조선의 구성에 관한 설은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보편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합당한 이론이에요. 그 전후 상황을 볼 때. 그래서 저는 신채호 선생님 이론을 따르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진국이 마한, 변한, 진한인데 이게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그 사연도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단순히 신채호 선생님이 주장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병도 박사, 즉 우리가 친일사학의 최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흔히 그 이병도 박사가 그린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이거는 그분이 유만조선을 그린 지도예요. 유만조선이 번조선, 즉 기준이 남하할 때 거기에 유만이 조선을 차렸는데, 유만이 집권을 했는데 어차피 조선이지만 그게 바로 번조선 영역이다. 그리고 진조선, 막조선이다. 그리고 연나라 화폐라고 알려진, 이거는 뭐 제가 그때 새로운 연구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제가 던져놓은 건데, 명도전이 대량 축소된 데가 하필이면 왜 고조선 영역이냐. 그러니까 명도전은 연나라 화폐로 보기보다는 고조선 화폐로 볼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지난번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고조선이 그러면은 왜 멸망을 했을까요? 고조선이 잘 나갔다는 건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이 영역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고조선이 멸망을 했어요. 왜 멸망을 했을까요? 그거는 고조선의 멸망은 바로 당군사상의 붕괴입니다. 전에 우리가 문화 이야기를 할 때 문화 중에서 가장 바꾸기 힘들고 또 깊게 스며든 문화가 관념문화라고 그랬어요. 그 관념문화에는 종교, 언어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런데 바로 당군사상은 종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히 고대 국가에서는 그 왕에 대한 그 사상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까지는 증명할 길은 없지만 대충 믿었던 걸로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영화 속에서 봅니다만 고대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막 사람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 이래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왜? 그거는 절대 권력자인 왕에 대한 신뢰거든요. 믿음이거든요. 당군사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군은 이 시대만 해도 하늘이 점지해 준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밝은 빛을 갖고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전에 강의 시간에 아주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목 아래로 내려왔다. 네? 당군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점지해 준 사람이거든요. 밝은 빛을 갖고 신목 아래로 내려와서 다스렸는데, 조선인을 데리고 다스렸는데 그를 당군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군 사상이 붕괴된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까지 단군은 어떤 절대자의 신인 줄 알았는데 단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대단군에 대해서, 즉 신조선, 진조선이라고 그러죠. 대단군에 대해서 불조선과 번조선이 반기를 드는 겁니다. 왜 똑같은 단군인데 당신만 대장해? 그래서 신조선에 대해서 분조선과 번조선과 말조선이 반기를 들이면서 유만 역시 기준, 즉 기씨가 집권하고 있는 그 번조선의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단군에게 반기를 들어서 기준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유만이 왕으로 들어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만조선이에요. 유만조선은 유만조선이라고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번조선이에요. 번조선에서 왕조가 바뀐 거예요. 한반도에서 왕조는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나라는 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나라 국명도 국호도 안 바뀌고 왕계가 바뀌었죠. 무슨 소리냐? 똑같은 이씨지만 글쎄 단종을 내몰고 세조가 왕이 된 거 정도는 뭐 조카 삼촌 관계니까 그래도 크게 변화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종반정이나 또는 인조반정 같은 경우는 아주 저 먼 친척이 와서 집권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왕 가계가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몇 촌인지도 모르는 먼 촌이잖아요.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제 뒤에 고구려 얘기 나올 때 나오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평탄하게 그 고주몽의 큰아들들이 왕을 쭉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고주몽 때도 대무신왕 때, 이제 대무신왕 때 그 모본왕으로 사실은 가야 되는데 글로 가지 않고 한번 갔다가 오고 또 그리고 태조대왕 때는 제사의 아들한테로 넘어가고 아주 복잡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그 세종 태종 때만 해도 형동생지간이니까 이조 세종 태종 때만 형동생지간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펄쩍 건너뛰는 경우도 많아요. 먼 친척한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라는 안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유만조선 역시 번조선은 번조선이에요. 다만 왕이 기씨에서 기준에서 유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 그 마한에 응거하다가 결국 자기가 또 거기서 왕 조금 하다가 쫓겨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뭐 당군끼리 막 싸우니까 소당군이 대당군한테 반기를 들고 또 아무것도 아닌 또 유만 같은 장군이었었죠. 중국에서 쫓겨온 장군을 걷어줬더니 그 후손이 기준한테 반기를 들고 백성들 보기에 당군도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이, 별 볼 일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흩어지는 겁니다.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우리가 기대를 거뒀던 정권이 뭐 1년, 2년 지나면서 흐지부지 이상한 짓거리하고 이러면 아니 1년, 2년도 안 가요. 저는 그냥 뭐 몇 달 지나서 그냥 에이, 이것도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백성들은 등을 확 돌리기 시작하죠. 어쨌든 이렇게 된 게 신조선은 제일 덩치도 크고 제일 먼저 멸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부적으로는 신조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여가 생겼어요. 부여는 탕리국에서 동명이 내려와서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신조선에는 소국들이 연합해서 신조선을 만들고 또 번조선은 소국들이 연합해서 만들고 박조선은 소국들이 연합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조선의 탕리국에서 동명이 내려와서 부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미 신조선에서 소국이 2개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여도 그냥 부여가 하나가 뭐 졸본 부여 쪽으로 나눠지면 소국이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소국들이 연합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부여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또 고구려가 건국됐어요. 우리가 흔히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에 건국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 이야기는 고구려는 고구려 37년 이전에 건국됐다는 거. 그러니까 고구려 건국연대가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건 그 뒤에 얘기할게요. 우선 부여가 건국돼서 이런 부여가 건국되고 이것들이 이제 성장하니까 통치력이 저하되죠. 그리고 기원전 200년경에 흉노, 모돈의 침략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신조선 세력이 약해져서 가장 먼저 멸망합니다. 기원전 200년 전에 흉노, 모돈의 침략이 사실은 커다란 타격을 줬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번조선은 한무제의 침입으로 인해서 기원전 108년에 한상훈 설치와 함께 멸망합니다. 그리고 막조선, 말조선은 기원전 4세기 이전에 마한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한반도 내의 세력과 신조선과 불조선의 멸망으로 인해서 만주에서 이주에 오는 세력을 결집해서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이게 소위 남사만이라 불리는 옛날에 그 남사만 무리, 그 무리들이 그 마한이랑 이렇게 연합을 해서 진국으로, 그래서 마한국 진왕이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마한이 맹주를 잡고 진국으로 이끌어져 나가는 나라예요. 중국의 기록에는 고조선과 남사만을 모두 사만이라고 부르면서 그 위치 등을 다르게 기술하면서도 이들은 맥이며 한의 무리라고 지칭해서 같은 민족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국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고조선의 후손인 우리 민족이 만주는 물론 한반도와 대마도까지 진국의 그 마한이 대마도로 진출해서 그 마한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대마라 그랬잖아요. 그리워까지 그 역사와 문화에 단절 없이 동일한 문화를 누리며 공생했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귀중한 역사상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고조선과 진국의 건국의 고조선의 멸망과 진국에 관한 개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할 때 마한을 대하면서 그리워해서 대마라 한다 그랬더니 일본 학자들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일본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마한, 진안, 변환이 있을 때 마한은 지금의 전라도 쪽에 있고 진안은 저 경상도 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대진이라고 그래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 참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안은 변환 위에요. 부산 그쪽엔 변환이거든. 그럼 대변이라 그래야지.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한국 진환. 즉 마한, 진안, 변환의 종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마한이 모든 걸 통솔하고 마한 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진안이나 변환왕은 마한의 그 일종의 제후국이거든요. 왕은 똑같은 왕이지만. 그럼 마한이 그 진국왕을 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후국인데 당연히 마한왕이 모든 걸 통솔하니까 그 마한의 이름으로 모든 게 선포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유나이티드 아메리카죠.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 그렇게 되나요?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인가? 하여간 그 미국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미국 USA,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네 맞네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선포되는 거지 캘리포니아 그랬다고 캘리포니아 이름으로 선포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주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나라 대 나라의 조약을 맺을 때는 항상 USA,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맞죠?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캘리포니아 주정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안, 변환 이게 아니라 그때 많이 모든 걸 통솔하니까 대마 이렇게 된 거죠. 마한 사람들이 갔죠, 당연히. 그 모든 걸 통솔하니까 새로운 땅이니까 마한의 이름으로 개척하러 가야죠. 그래서 대마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똑같이 대마도를 개척한 건 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국은 고조선하고 같은 민족이고 고조선은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문화가 같고 그리고 신조선과 번조선이 멸망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유민들을 흡수하고 이래서 진국은 더 커지고 그리고 그 진국이 훗날 신라와 백제로 번창하는 삼국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 그 진국의 의미가 큰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여와 고구려의 건국 의미는 고조선이 이제 멸망했어요. 그렇죠? 만주에서는. 그러면 우리 맥이 끊어질 수 있는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신조선 자리에 부여와 고구려가 건국됨으로써 그 맥을 이어줄 수 있었다는 게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반도에서는 진국이 그리고 만주에서는 고구려와 부여가 맥을 이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대로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37년이다. 그러면 한상훈이 108년에 들어와서 37년까지 70여 년 동안
맥이 끊어질 수도 있었어요. 물론 부여가 건국돼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부여가 먼저 건국되었으니까. 부여는 신조선 때 이미 건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부여가 만주를 전부 차지했어? 그렇지 않으면 만주를 한단한테 뺏겼다는 얘기야?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 만주에서의 정통성을 우리가 주장하기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역사를 따져봐도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뭐냐? 고구려 건국연대가. 왜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가 전부 지배했나? 부여가 전부 지배했나? 그럼 뭐야? 한사군이 왜 뭐 한반도에 있었다 그러고 막 그래? 이런 걸 막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맞으니까 단재 신철 선생님이 적어도 100 몇십 년 삭감되었다. 백제, 동부요, 가라, 옥조 등의 연대도 고구려 연대가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됐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임승국, 이기백, 또 북한의 강인숙, 이질인, 또 남한의 이일걸 등 많은 학자들이 고구려 건국이 신라보다 앞서야 함에도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신라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구려 건국연대를 삭감한 것이므로 올바로 잡아야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가 바로 정립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구려 건국연대의 중요성은 참 여러 가지예요. 왜? 고구려가 언제 건국됐냐? 정말 기원전 37년에 건국됐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절에 만주는 누가 갖고 있었냐 이거예요. 기원전 108년부터. 그럼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다라는데 신조선은 기원전 200년경에 흉노 모돌의 침략으로 멸망한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 아니, 그게 명목은 이어서 좌우간 기원전 108년까지 갔다라고 쳐도 그 70년간을 누가 만주의 맹주였었냐 이거죠. 한나라? 아니면 부여? 이거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그 중요성은 한사군과의 문제가 되고 한사군과의 문제는 바로 만주의 영토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슨 소리냐? 한사군은 무려 뭐 의리부리엔 뭐 임등군, 진봉군, 현동군 이런 건 빼더라도 낙랑군은 400여 년을 존속했어요. 400여 년이면 영토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 한사군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그러면 한나라랑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걸 감안할 때 만주는 한나라 영토 내지는 한나라가 거기서 뭐 지 맘대로 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영토 문화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따라서 고구려 건국연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우리는 지금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 커요. 크게 두 개죠. 학계에서는. 첫째는 낙랑군으로 대표되는 한사군의 위치에 대한 주장입니다. 낙랑군의 뭐 다른 그 군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가장 뭐 막강하게 사실 제일 오래까지 일밀에도 갖고 있던 건 현도군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막강하게 있던 게 낙랑군이기 때문에 313년까지 108년부터 무려 400년 동안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유화 서쪽이다. 하나는 아니다. 한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안에는 평안도다. 그런 거면 이제 단재 신처에서 웃기지 마라. 그것도 아니다. 그냥 이거는 문서상으로 이렇게 조선을 지배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조선을 지배를 못해서 이거는 설치하지도 못했다고 그러셔요. 근데 제가 설치했던 거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사군 위치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여 년을 존재한 한사군이 만주의 중심부나 아니면 한반도에 있었을 경우에는 만주와 한반도의 영토 문화에 한족의 영향이 상당히 반영되었을 거예요. 특히 집권 세력이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입식으로라도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많이 반영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집권 세력의 문화와 피지배 세력의 문화, 지배받는 세력의 문화는 크게 차이가 나요. 지배받는 세력의 문화를 집권 세력이 가져간 경우, 청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족의 문화를 자기네가 흡수해서 뭐 어쩌고 하다가 이상하게 됐지만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집권 세력이 문화를 집어넣는 거는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토 문화를 가지고 만주가 우리 문화라고 주장하는데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펼치기에도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봐라, 우리 한족의 문화가 여기서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이게 고구려만
뭐 그게 하냐, 만주는 우리 한족 거야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사군 위치 설정 논쟁의 맹점이 바로 뭐겠어요? 문헌에 의한 고증을 원칙으로 위치에 대한 연구만 하다 보니까 각자 자신들 주장에 유리한 문헌만 선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된 문헌을 자신들 주장에 따라서 유리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다르게 나뉠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사라는 게 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일사관, 뭐 민족사관 이렇게도 나누고 또 누구 계파 이렇게도 나눠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자 평양에 있었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그 평양이라는 게 우리나라랑 뭐 중국이랑 같은 지명이 많다 보니까 지금의 평양일 수도 있고 옛날에 평양, 요양이 평양이었었죠. 그 평양일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내가 편하니까 그 요양이야. 이러고 나는 내가 편하니까 평안도 평양, 우리 한반도에는 평안남도 평양.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관점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카톨릭,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이 종교하고 분리 이야기 아시죠? 왜 그렇게 되기 시작했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교리 차이가 그때는 교통이나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다 보니까 점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완전히 다른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문헌 연구라는 게 그리고 또 상대방 걸 좀 들여다보면 괜찮은데 네 말은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여다봐. 내 것만 봐, 내 것만.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기 시작하면 좌측으로 계속 우측으로 가기 시작하면 계속 우측. 그러다 보면 한반도의 평양과 요하 서쪽에 딱 떨어져 앉아서 서로 낭낭군인 거야. 그게 한반도의 한족 중국에는 한자로다가 쓴 그 같은 지명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문헌의 주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해결 방안은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안 할 뿐이야. 그걸 연구하면 돼. 자, 그럼 그때 만주에 뭐가 있었는데? 자, 기원전 108년에 그래, 들어왔어. 기원전 108년에 한 나라가 들어와서 한상을 몰고 들어와서 조선을 멸망시켰어. 그래서 만주는 어떻게 됐는데? 만주가 한 나라였나? 아니면 만주가 부여였나? 아니면 만주가 무주공산이었나? 이거를 따지면 간단한데 그건 안 따져요. 따지기도 힘든가?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사군을 한반도에 설치기 위한 가장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뭐겠어요? 그거는 만주를 통해서 왔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라가. 즉, 그 당시 만주를 지배하며 생활영역으로 삼고 있던 나라와 민족은 누구이며 그들이 한무제와 전쟁을 했는지 혹은 화친을 했는지를 밝히면 만주를 통해서 한나라가 한반도까지 들어와서 한사군을 설치했느냐 아니면 한반도에 못 들어와서 요하 서쪽에서 머물러서 거기다 설치했느냐를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고구려 건국연대예요.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37년이라면 그래서 부여가 그때 신조선에서 특리국에서 내려와서 동맹이 세우긴 세웠지만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작은 나라였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사상 어디엔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으로 앞당겨질 수만 있다면 고구려 건국연대가 정말 앞당겨져야 된다면 한사군은 만주를 거쳐서 평양까지 들어올 수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건국연대 소급에 대한 일반적인 학설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광개토 경평한 호태양능비의 기록에 광개토 대왕이 추모왕, 즉 주몽의 17세손으로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13세손 혹은 12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13세, 12세 1손 차이 나는 거는 그 1세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시조부터 보느냐 아니면 2세부터 1세손으로 보느냐의 그 차이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그 12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는 유구 900년설이에요. 유구 900년설은 당나라 시어사 가헌충이 당고종한테 이때가 이제 고구려를
그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 당나라가 고구려를 그 김춘추 그 쥐새끼 같은 신라의 김춘추하고 이제 협잡해서 고구려를 당나라가 공격할 때죠. 그때 이제 가원충이 고종에게 뭐라 그러냐면 고구려 원래 이제 고려비기라고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고구려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비기에 고구려는 900년이 되지 못하여 80대장에게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구려가 건국한 지 900년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가원충이 그 적국의 장수잖아요. 그 적국의 장수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고구려가 생긴 지 900년이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고구려는 900년 정도 됐다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668년에 900년이 됐다는 거. 가원충이 그걸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900년이 됐다는 그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삼국사기 사론에 김부식이 고구려를 논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사기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론이라 그래서 사관이 그 자기 견해를 쓰는 그 난이 있습니다. 거기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는 진나라는 기원전 221년에 중국 대륙을 통일해서 기원전 206년에 한나라한테 망하고 그리고 기원전 206년에 한나라 진나라로부터 나라를 인수받아서 기원 220년에 망하는 진안의 한 모퉁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안의 동북모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안의 동북모퉁이에 끼어 있다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진나라가 대륙을 통일한 그 기원전 221년에 통일했는데 그 나라와 한나라 고종을 침략해서 멸망시킨 한나라죠. 그 한나라의 동북모퉁이에 끼어 있다 그랬어요. 그럼 한나라보다는 먼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쵸? 진나라 동북모퉁이에 있었으니까. 그럼 221년 뒤에 생긴 거야. 그쵸? 특히 진나라는 오래 못 있어서 기원전 221년에 생겨서 기원전 206년에 망했어. 그럼 그 사이에 고구려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한사군에 고구려현이라는 지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고구려가 뭐 그때 현토군의 하나였었냐 마냐 이거는 나중에 그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고 잠시만 고구려라는 명칭이 있었으니까 고구려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든 고구려라는 지방이 있든 하여간 뭐가 있었으니까 고구려현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연도를 제시하기보다는 200여 년 소급돼야 한다고 우리 학자들은 아주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년이라고 찍은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북한의 손영정이 처음으로 고구려는 기원전 277년에 생겼다라는 논문을 1990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기원전 277년이라고 고구려 건국연대는 기원전 277년이라고 1990년에 손영정이 이 논문을 발표한 이후로 인증을 받고 지금도 교과서에서도 기원전 277년으로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손영정의 기원전 277년 선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